자, 286페이지 보면 2절 해가지고 2절 건축물의 건축입니다. 건축물의 건축에서 1번 허가권자에 관한 사항인데요. 허가권자 이 부분은 우리가 암기해야지 이거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아닙니다. 건축법에서 허가권자 그러면 자 우리가 행정조직이 중앙행정조직이 있고 밑에가 지방행정조직인데 중앙에는 뭐가 있다고요? 각 부가 있다. 이거 하나 말고요. 지방행정조직에는 첫 번째 광역자치단체, 밑에 뭐가 있고요?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는 첫 번째 서울특별시가 있고 두 번째 광역시, 세 번째 특별자치시, 네 번째 특별자치도, 도 줄여서 뭐라 한다고요? 시도. 특별시 밑에 뭐가 있다고요? 구. 광역시 밑에는 구, 군. 특별. 세종특별자치시 밑에 기초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밑에 기초가 없고 도 밑에는 뭐가 있고요? 시하고 군이 있고 그래서 기초자치단체를 줄여서 뭐라 했어요? 시, 군, 구 그랬습니다. 시, 군, 구. 그러면 건축 허가는 누가 합니까? 뭐 원칙은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 누구 해야 돼요? 구청장, 군수, 구청장. 누구요? 시장, 군수. 그럼 여기는 허가권자가 없네. 허가권자가. 이게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이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지사가 기초 업무를 전부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읽을 때는 뭐라 읽어야 돼요? 얘들이 더 높은 애들이니까 특자시, 특자도, 시, 군, 구 그럽니다. 그래서 1번 보게 되면 원칙 해가지고 건축물 건축하거나 대순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 구청장의 허가를 받습니다. 예외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합계 10만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허가를 받는데 이거 출제가 잘 됩니다. 이거 암기하는 것이지 이거 이해하는 거 아닙니다. 특별시, 광역시 안에서는 구청장하고 군수가 해야 되는데 이게 규모가 커져요. 우리가 보통 일명 이제 대형 건축물인데 대형 건축물 층수를 하게 되면 21층 이상이 되거나 연면적 얼마요?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직접 합니다. 연면적 10분의 3 이상 되는 증축을 함으로 인해서 21층 이상 10만 이상 똑같은데 지금 하는 거 우리가 그런 게 중요한 게 지금은 이런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얘를 봐야 돼. 얘를 그러면 얘는 허가권이 있냐 이거를 봐야 돼. 원칙은 특자시, 특자도, 시, 군, 구가 허가하는데 예외적으로 누구도 허가권이 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허가권인데 도지사가 허가권이 있냐 없냐 얘를 잡으니까 도지사는 절대적으로 허가권이 없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언제 허가합니까? 21층 10만 그게 중요가 아니고 그런 것은 나중에 중요한 거고 지금 필요한 것은 규모가 크면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허가하는 경우가 있어도 그래도 도지사는 허가할 수가 없다.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도지사는 허가권이 없습니다. 도에서는 무조건 누구만 허가요? 시장, 군수만 허가권자지. 도지사는 허가권이 없습니다. 2번 건축 허가의 절차 2번은 6월 달쯤에 읽어볼 거예요. 항상 우리는 홀수 따른 국계법, 짝수 따른 나머지법이요. 홀수 따른 국계법이고 짝수 따른 나머지법이요. 제가 1월달, 2월달 설명하면서 야, 여러분 이거는 1월달에 설명합니다. 2월달 이 말하면 웃기잖아요. 설명하고 있으면서. 근데 1월달, 2월달 설명하면서 국계법은 자 3, 4, 5, 6 국계법은 항상 언제 한다고요? 홀수달에. 나머지 법 언제 한다고요? 짝수달에. 그러면 국계법이 5주 나와버리면 국계법까지 4주 해야지 4주. 국계법 그만큼 중요한 법 4주 하는데 자 1월 달에 설명하면서 국회법 설명하면서 이것은 3월 달에 합니다. 이것은 5월 달에 합니다. 그런 말 해주는 것은 책에 따라 그런 걸 좀 써놓으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하면서 도시개발법 하면서 지금 2월 달에 설명합니다. 그 말을 안 해요. 설명 안 하고 이건 4월 달에 할 겁니다. 이것은 6월 달에 할 겁니다. 왜 그런 거 하냐 그러면 분명히 8월 달쯤 되면은 8월 되면은 1차에 밀려가지고 2차 공부 못하고 있다가 1차를 좀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다 8월달쯤 하게 되면 아 1, 2차 다 하긴 다 하는데 권법이 너무 많네. 책 들고 와서 쌤 미안한데 이거 법 2개만 빼줘. 꼭 그런 사람들 나오더라는 얘기야. 법이 6개 법이 있는데 자 1번 국토계획법, 도시개발법, 도정법, 건축법, 주택법, 농지법이 있는데
이거 12개 나와요. 6개 나와요. 6개 나와요. 7개 나와요. 7개 나와요. 2개 나와요. 법 2개만 빼주세요. 혹시 그러고 말하면 제일 큰 거 이거 2개 빼볼 거예요. 나머지 거 백날 해도 나머지 거 가지고 합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고 이제 말하면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법을 통째로 빼는 것이 아니고 꼭 빼야 되겠다 그러면 5, 6월 달에 설명해 준 부분을 빼라 이런 얘기요. 그게 가능성이 낮은 부분이니까 왜 얘는 4월 달에 하고 왜 6월 달에 하고 5월 달, 6월 달에 하는 애들이 가능성이 낮은 애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1, 2월 하고 3, 4, 5 계속 반복이요. 설명해주고 또 설명해주고 또 설명 중요하니까. 근데 안 중요한 것은 이거 1, 2월 달하고 4월 달에 할게요. 그럼 4월 달에 하는 4월 달, 6월 달 2번 설명하잖아요. 6월 달에 하는 혹시나 한번 해보고 넘어가니까 여차 시간이 없다 그러면 얘들을 뺄 생각을 해야지 왜 법을 통째로 빼는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번 건축허가 절차 이것은 6월 달에 합니다. 6월 달에. 3번 건축허가 등은 제한인데 건축허가 제한 얘도 지문 하나가 하다 안 되면 지문 하나가 나오더라도 반드시 나옵니다. 얘는 시험 문제. 자 건축허가의 제한이다. 자, 이 내용을 먼저 하려면 허가권자가 누군가 빨리 판단해야 돼. 건축법에서 허가권자가 자 허가권자 원칙은 누구라고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구. 두 번째 예외 누구라고요? 예외 특별시장, 광역시장 아닙니까? 그러면 이자들이 하는 허가를 갖다가 못하게 막는다. 허가권을 한마디로 뺏어온다는 얘기요. 얘들이 허가하는데 첫 번째 뭐 하지 말라고요? 허가하지 마라라고 허가를 제한한다. 허가를 제한한다. 제한하려면 상식적으로 얘들보다는 더 위에 있을 거 아니에요. 위에 있는 애들이 하지 마 이러고 눌러줘야죠. 허가를 딱 전, 자 이거 앞으로 이 지역에서 이러이런 건축을 허가하지 마.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장이 누구한테 노원구청장한테 너 앞으로 여기서 이거 허가하지 마. 그러니까 노원구청장이 어라? 나 그거 어제 허가했는데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 건물 착공을 못하게 말해요. 그 건물은 그러면 착공자이다. 착공자에서 허가 등장, 허가 제한, 착공 제한. 그러면 자 제한할 수 있는 자가 누군가 발표한가 봐요. 그러면 저걸 갖다가 제한할 수 있는 자 첫 번째 누가 할 수 있겠네? 국토교통부 장관은 쟤들 다 누를 수가 있겠네. 두 번째 시도지사는 시군구를 누를 수가 있겠네. 이런 해석인 거예요.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허가권자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시도지사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 착공 제한할 수 있다. 얘도 허가 제한, 착공 제한, 허가 제한, 착공 제한. 그 사유가 뭡니까? 사유를 읽고 이런 건 이제 이해해야 되고. 국토관리상 필요하다. 각 부 장관들이 요청한다. 노원구청장이 자 여기 우리는 전부 다 노원구 노원구청장이 구민들 모아놓고 딱 얘기합니다. 하나 둘 자 친애하는 잘 들어봐요. 제가 누구라고요? 노원구청장. 자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말이 돼야 안 돼요? 무슨 말인데 잘 들어보라니까. 국민 여러분 그래야지. 지금 어떻게 국민 여러분 그런 말 쓰냐고. 그러니까 노원구청장은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그 말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서울시장이 이제 강북구 와가지고 자 설명합니다. 해가지고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그 말 쓸 수 있어요? 없어요. 국민 여러분 그 말은 누구만 쓸 수 있어요? 국가만. 대통령이나 장관들은 씁니다. 그 사람들은 국가니까 국민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에서 국토관리라는 말을 갖다가 시도지사는 국토관리라는 말을 쓸 수 있냐 없냐? 없단 얘기요. 시도지사는 도시계획이나 지역계획상 그 말을 써. 국토관리상 필요하다. 그것은 국가만이 그런 말을 쓸 수가 있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봐봐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다. 국토관리 필요 이거는 시도지사는 안 돼요. 이것은 장관이에요. 그리고 주무부 장관이 봐요. 국방, 문화재보전, 환경보전, 국민경제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요청한다. 국방부 장관이, 문화관광부 장관이, 환경부 장관이, 또 기재부 장관이 국민경제를 필요하다고 누구한테 요청하겠습니까? 장관들이 어떻게 여기 가서 요청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지. 누구한테? 장관한테 요청. 요청을 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허가권자의 허가나 허가받은 건물 착공 제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도의사는 지역계획이나 도시계획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밑에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 허가를 제한할 수 있고 허가한 건물의 착공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시도의사가 시군구청장에 허가 착공 제한했으면 즉시 국장에게 보고합니다. 보고받은 국장은 야 너무 지나치다 그러면 해제하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제한기간 얘는 나오면 항상 답으로 나옵니다. 그때 제한기간은 2년 이내라 돼. 연장은 1회 1년입니다. 제한기간은 2년 이내라 돼. 연장은 1회 1년. 3번 통보 공고 그건 지금 할 때가 아니고요. 그래서 건축 허가 등 제한이 무슨냐? 허가도 제한할 수 있고 착공도 제한할 수 있는데 상식적으로 허가권제 윗사람이 제한할 것이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든 허가권제 허가를 제한할 수 있고 시도의사는 시군구청장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그런 제도가 있다. 지금은 그 정도만 아시고 넘겨봅시다. 넘기면 4번 허가의 취소에 관한 사항인데 허가권자는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허가를 취소 체크합시다. 하여야 한다. 하여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한다. 다만 1호에 해당 경우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1년 범위 내 착수기간 연장할 수 있다. 자, 1호 허가받고 1년 내 착수하지 않으면 취소해야 한다. 그 1호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 연장은 된다 이 얘기고. 두 번째, 1년 내 착수했으나 공사 완료 불가를 인정하면 취소하여야 한다. 이것도 답으로 잘 나와요. 그 착수 기간은 1년입니다. 허가받고 1년 내 착수를 안 하면 취소해야 한다. 해야 한다. 단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 연장할 수 있다. 1년 내 착수했다 하더라도 공사 완료 불가를 인정하면 취소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5번 허가의 효과 그것은 6월달 할 겁니다. 6월. 그 다음에 1번 이제 다시 밑에 보면 이제 큰 1번 용도 변경, 용도 변경. 용도 변경에서는 자 먼저 우리가 우리나라에 땅 종류 몇 개 있다고요? 21. 그럼 이제 289페이지 건축물 종류 몇 개입니까? 28가지입니다. 28가지. 1번부터 28번까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갖다 읽을 때는 1번부터 방금 처음 28번 그러면 안 되고 평소에 여러분들은 호 그래야 돼. 호. 1호, 2호, 3호. 평소에 읽을 때 호. 그래야 나중에 문제 풀 때 동일 호 상호 간의 변경은 어쩌고 저쩌고 말했을 때 이 동일호가 뭔가 동일호가 같은 호거든요. 그래서 1호 단독주택, 2호 공동주택. 그건 잘 잡아야 돼. 1호 단독, 2호 공동. 1호가 단독주택이고 2호가 공동주택인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은 마음 편하게 시험 문제 무조건 납니다. 생각해야 돼요. 첫 번째 1호 단독주택. 단독에는 4가지가 있네. 단독에는 다시 단독, 두 번째 다중, 세 번째 다가구, 네 번째 공간. 두 번째 2호에는 공동주택, 공동주택에는 아파트가 있고 연립이 있고 다세대 그리고 기숙사 4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다중,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이거 시험 문제 매년 나와요. 근데 이것은 이 내용은 기숙사 없나요? 이 책은 입문서는 잘못되든가 말든가 신경 쓰지 말아요. 잘못된 거 수정 다 해가지고 기본서 나니까 이거는 다음 주까지 보고 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이거 어차피 버릴 거예요. 뭐 깨가지고 써봤자 아무 필요 없어. 처음부터 이럴 때 다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연습용 4개 있습니다. 기숙사도 있습니다. 여기. 근데 시험에 나온 것은 다중,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건축법에서 안 나오고 주택법이에요. 주택법 시간에 나오니까 주택 해가지고 이번 25회 시험에는 공법에서 열심히 설명하니까 학교론 가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다중주택 이게 시험에 나오면 숫자입니다. 단순 숫자입니다. 다중 그러면 몇 층 이하이고요? 3층 이하이고 연면적 얼마요? 연면적 330 이하다. 다가구 주택은 3개층 이하이고 한 동에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 협계가 660을 초과하고 그리고 600 초과하고 그리고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라는 것은 아파트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층수가 몇 개층? 5개층 이상. 연립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게 4개층이야. 다세대도 4개층 이하인데 연립은 한 동에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 합계가 660을 초과하면 연립이고 한 동에서 주거용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 합계가 660 이하면 다세대인데 아파트 연립 다세대는 한 번 들으면 상식적으로 누구든지 다 알아요. 얘는 잘못 썼네. 초과가 이하 그래야 되는데 하여튼 수업하다 이상하게 잘못 쓰게 되면 좀 얘기 좀 하세요. 저거 뭘까? 이상하게 보지 말고. 아파트라는 것은 주거용 사용되는 게 5개층 이상입니다. 우리 건물 몇 층짜리입니까? 우리 건물이 몇 층짜리입니까? 전국 방송 나가니까 37층, 37층. 그러면 이 건물은 뭐네요? 아파트네. 말이 됩니까? 아니죠. 이건 주거용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5개층이라는 것은 이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층수가 5개층 이상. 그게 아파트고. 그러니까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게 5개층 이상 무조건 뭐라고요? 아파트고. 연립하고 다세대는 둘 다 몇 개층이야? 4개층 이하인데 차이점은 연립이 큽니다. 한 동에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 합계가 660을 초과하면 연립이고 이하면 다세대니까 이것은 한번 들으면 헷갈릴 일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평소에 우리가 다중이나 다가구를 접하지 않잖아요. 이런 말을 안 쓰니까. 그러니까 다중, 다가구 이게 암기하는 게 좀 약한 거지. 다중은 3층 이하고 연면적 330 이하다. 다가구는 3개층 이하이고 한 동에서 주거용 사용된 바닥면 합계가 660 이하이고 19세대 이하다. 다중, 얘가 쉽겠네. 다중, 중, 3, 3, 중, 3, 3 그래요. 중, 3, 3. 다중, 3층이야, 330이야. 중, 3, 3. 3층이야, 330이야. 다가구, 3개층이야, 660이야, 19세대야. 숫자가 시험제 숫자가. 근데 얘는 층이네, 층. 층, 개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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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층이네. 궁금하지만 시험에 안 나와요. 미리 알려주고 알려주면 시험에 안 나옵니다, 이거. 자, 몇 층짜리입니까? 몇 층입니까? 4층입니다, 4층. 자, 1층 판매형입니다. 2층 주거용입니다. 3층 업무용, 4층 판매형입니다. 4층 주거용 합시다. 지금 주택이 필요하니까 4층은 주거용 하고, 그러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층은 몇 개입니까? 2개입니다. 그럼 이게 뭡니까? 이게 2개층입니다. 2개층. 하나의 건축물에서 그 용도로 쓰이는 게 몇 개냐? 2개다. 2개층. 4층 바닥면적 100, 3층 바닥면적 100, 2층도 100, 1층도 100. 바닥면적 합계를 보고 우리가 이거 합니다. 바닥면적 합계가 연면적. 이 건축물의 연면적은 얼마입니까? 연면적은 400입니다. 근데 얘는 연면적 안 그러고 한 동에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 한 동에서 주거용 사용된 바닥면 합계. 그 뭔 말이냐? 한 동에서 주거용 쓰는 건 몇 개층인데? 2개층인데 그것의 바닥면 합계는 얼마밖에 안 돼? 이것은 20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층하고 개층이 같은 개념이 아니고 연면적하고 한 동 주거용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 합계가 같은 개념이 아닌데 이런 거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이런 거 신경 쓰지 말라고요. 이런 걸 틀리게 써가지고 O니 X니 그런 거 시험에 안 나오니까 궁금해 할 것 같으니까 미리 항상 질문 들으니까 질문하지 말고 미리 설명해 준 거예요. 숫자만 잡으라고. 숫자가 시험은 여기서는 다 중 그러면 중 3, 3. 3층이야 330이야. 다가구 3개층이야 660이야 19세대 이하. 나머지는 설명할 때 한 번 더 넣으면 다 돼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이 건축물이 단독인지 공동인지 봐봐요. 이렇게 3층짜리 건물입니다. 3층짜리. 3층짜리 이것은 전부 다 주거용입니다. 주거용. 그러면 주택이에요. 주택. 1층 소유자가 누군가 봤더니 1층 소유자가 갑으로 나와요. 갑. 1층 소유자 갑. 2층 소유자가 누굴까 봤더니 등기부등본 떼보니까 2층 소유자가 갑으로 나와요. 3층은 누굴까 봤더니 등기부등본 떼보니 갑으로 나와요. 이게 단독주택의 공동일택이에요. 그럼 단독하고 공동의 차이점 뭐냐? 단독은 몇 개가 단독이에요? 몇 개요? 한 개. 공동은 몇 개요? 여러 개 그러지 말고 몇 개요? 예, 2개 이상이에요. 2개 이상. 그러면 단독하고 공동의 차이점 뭐냐? 그러면
단독주택, 공동주택 차이점은 하나의 주거용 건축물에서 소유권이 한 개로 나오냐, 두 개 이상 나오냐, 구분 등기가 되냐 안 되냐 이 차이점이야. 소유권이 지금 한 개로 보여요, 세 개로 보여요? 한 개로 보이는가, 세 개로 그 판단 잘해야 돼요. 여기 똑같이 이렇게 자 1층, 2층, 1층, 2층, 3층이 있다. 등기 등본 떼봤더니 이거 누구 거냐 봤더니 여기는 그냥 값 이러고 보이고, 얘 봤더니 1층 값, 2층 값, 3층 값 이러고 보이고.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얘는 뭐가 된다고요? 구분등기 된다. 구분등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얘는 뭐고? 공동주택이고 얘는 뭐다? 단독주택. 이런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다가구하고 다세대 차이점이 그거예요. 다가구하고 다세대. 밖에 보면 생긴 거는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저게 다세대냐 다가구냐, 그게 구분등기가 되냐 안 되냐. 이게 돈 필요해가지고 을이 갑이 2층만 을한테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구분 소유가 되니까. 이거 2층만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2층 일부 팔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차이점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단독하고 공동의 차이점. 써봤자 시험에 안 나와요. 구분등기 되냐 하는데 그 차이점이니까 이러고 이런 게 지금 우리가 11월, 12월 달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이런 얘기요. 다음에 가서 이런 걸 설명할 시간이 없죠. 그냥 인문까지 가서 보세요 이렇게 얘기할 것이고. 그 주택은 숫자가 시험이니까 숫자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3번 제1종 근린 생활세입니다. 지금부터는 줄긋기입니다. 아무데나 끊지 말고 끄라는 거요. 자, 가번 식품 잡 일종 근린 생활시설, 근린 이웃하는 가까운 데 있는 생활시설이요. 그래서 식품, 잡화, 의류, 완구, 서적, 건축자재, 의약품, 의료기구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체크합시다. 소매점. 소매점. 그 다음에 라 봅시다. 라 줄겁시다. 의원, 치과인, 한의원, 침술원, 적군원, 조사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그 다음에 바 봅시다. 바. 지역자치단서 줄 거야 돼요.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건강보험공단. 한마디로 바를 한마디로 말하면 관공서입니다. 관공서. 사, 마을회관 줄 거 놓고, 또 마을회관 줄 거 놓고 건너뛰면 공중화장실 줄 거 놓고. 그런 것들이 주로 시험에 나오니까 쫙 읽어보고 줄 거 놓은 걸 한 번 더 읽고 그런 식으로 해야 돼요. 한번 쫙 읽어보고 한 번 더 읽어보고 줄 거는 거 더 읽어야 되고. 자, 2종 근린 생활세, 2종 근린 생활. 가번에서 극장 영화관 줄 거 놓고요. 극장 영화관. 그 다음에 자네 자 일반 시점 줄 거 놓고요. 차 장의사 동물병원 줄 거 놓고. 카 학원 줄 거 놓고 자동차학원 무드학원 제외한다. 그게 중요합니다. 줄 거 놓고 자동차학원과 무드학원 제외한다고 말은 학원은 이종근생이면 자동차학원과 무드학원은 이종근생이 아니다. 그 다음에 하 보게 되면 하에 하나 둘 셋 세 번째 뭐가 있어요? 부동산 중개사무소 줄 거 놓고 거에 다중생활시설 주국거 옆에다 써놔요. 고시원입니다. 고시원. 옛날에는 고시원, 올해부터는 다중생활시설. 그 다음에 더에 단란주점 줄 거 놓고 너에 안마실서 너련장. 그것들이 주로 시험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종을 처음부터 쫙 읽어보고 줄 거 놓은 건 다시 한번 읽어야 돼요. 그런 식으로 공부해야 돼요. 5번 문화집회에서는 문화집회 마번입니다. 마. 동물원, 식물원 줄 겁시다. 동물원, 식물원. 6번이 6호가 종교시설이네요. 7호가 판매시설인데 판매에서는 도매시장, 소매시장, 시장만 잡아요. 시장은 판매다. 그 다음에 8번 운수는 4개 다 잡아야 돼요. 여객장터, 터미널, 철도, 공항, 항만. 9번 의료, 간판이 병원 줄 거예요. 병원. 무슨 병원. 병원 나오면 의료입니다. 10호가 교육연구시설, 11호가 노유자시설, 12호가 수련시설. 수련시설에서 다 보게 되면 유스호스텔. 13호가 운동시설, 14호가 업무시설에서는 나의 2번입니다. 오피스텔.
그리고 15 숙박시설, 16 위락시설은 나입니다. 유흥주점, 유흥주점 줄거놓읍시다. 유흥주점. 그리고 넘겨봤더니 마에 무드학원 줄거놓고 바에 카지노 영업소 줄거놓고 청고에서는 18호, 청고에서는 다 물류터미널, 그리고 라 집배송, 물류터미널 집배송. 위험물에서는 가 주유소만 줄긋고 20 자동차 관련돼 있고 21 통신물 관련돼 있고 22호 자원순환 관련 23호 교정 및 군사시설 24호 방송통신시설 25호 발전시설 26호 묘지 관련시설 27호 관광휴게시설 가 납니다. 야외 음악당 야외 극장 가 야외 음악당 나 야외 극장 그리고 28 장례장 이렇게 해가지고 건축물의 종류는 크게 28가지로 분류하고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읽어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주로 시험 문제는 줄 끊는 부분이 나와요. 근데 몇 번이고 좀 읽어는 봐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공부를 앞으로 어떻게 하냐 그러면 앞으로 가가지고 자 1호 단독하고 2호 공동은 숫자가 시험 문제니까 숫자 암기하지 방법 없어. 이것은 주택은 숫자가 시험 문제고 그 다음에 3번 일종 근린 생활시설은 아까 어디다 줄 것이요? 소매점 넘겨봤더니 줄 끊지 말고 소매점 바닥면적 합계가 얼마 미만? 1000제곱미터 미만. 그럴 줄 알고 제가 그럴 줄 알고 줄 끊지 말라고 이거 암기 다 한번 해볼래요? 숫자는 주택만 숫자가 시험 문제고 나머지는 숫자가 시험 문제 아니니까 그래서 학원 선택을 잘해야 돼. 죽어라고 숫자 암기한 데 있으니까 진짜 이거 숫자 통째로 암기한 사람이 있어요. 문제를 어떻게 내는가 문제 만드는 방법을 알고 공부를 해야죠. 소매점이 1000 미만이면 일종 근생이고 자 그러면 1000 이상이 뭔가 찾으러 가면 돼요. 이제 자 7번 봅시다. 7번에 판매 있죠. 7호 판매 다 뭡니까? 상점. 1번 아주 크게 해놨죠. 3호 가음에 해당하는 용도 그게 뭐예요? 소매점. 3호가 일종 근생이고 가가 뭐라고? 소매점. 그래서 일종 근생 해당하지 않냐는 거 무슨 얘기요? 소매점이 1000 이상이면 판매란 얘기입니다. 판매. 소매점이 1000 미만이면 뭐고? 일종 근생이고. 근데 소매점을 여기서 무슨 소매점 개념을 갖다가 일종 근생이 먼저 잡아놨나요? 판매가 먼저 잡았나요? 그걸 알아야 돼요. 잘 봐요. 소매점이 1000 미만이면 일종 근생이고 1000 이상이면 판매다 이러고 나왔어요. 일종이 아니면 판매다 이러고 나왔어요. 일종이 아니면 판매다. 그러면 소매점을 뭐가 잡았다고요? 판매가. 무슨 판매가 잡아요? 일종이 잡았지. 일종이 먼저 소매점 개념 정리를 해놓으니까 1000 미만이면 일종이고 일종이 아닌 건 뭐다? 판매다. 그러면 소매점은 일종에서 나오지 판매에서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소매점 나온다. 700 소매점 뭐라고요? 일종. 1200 소매점 1억원은 안 나온다. 1억원은. 그런 식으로 문제 안 낸다는 얘기요. 소매점은 무조건 일종에서 나오고 숫자는 저절로 지하로서 1000 미만 되게끔만 나온다 이 얘기입니다. 다시 뭘 보는가 그러면 자 3호 일종 근생에 바 보면 바가 뭡니까? 바가 관공서죠. 관공서 숫자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얼마 미만요? 1000 미만이죠. 1000 미만. 근데 숫자 끄라 말 안 했습니다. 14가요. 14호 업무시설에 가 공공업무 국가 지자체 청사 방금 말했던 관공서입니다. 관공서 동사무소 구청 시청 똑같은 관공서 근데 1000 미만이면 뭐고 일종 근생이고 1000 이상이면 업무가 아니고 뭐라고? 일종이 아니면 뭐라고? 업무라고. 그러면 관공서는 일종이 먼저 잡았으니까 시험 문제는 일종에서만 나온다고. 업무 가서 안 나오고. 관공서는 무조건 1000 미만해서 일종에서 나오게 돼 있다고. 업무 가서 안 나오고. 다시요. 이종 근생에서 이종 근생에 가에 뭐 있습니까? 극장 영화관이죠. 극장 영화관이 500 미만 뭡니까? 이종 근생. 근데
오 봐요. 오. 문화집회. 문화집회에서 가. 공연장 있습니까? 있죠. 500 이상이나 나왔어요? 아니면 2종이 아닌 거 그랬어요? 2종이 아닌 거. 그러니까 앞으로 극장 영화관은 무조건 어디서만 나온다? 2종에서 나오지. 문화집회에서 안 나와요. 2종이 먼저 잡아놨기 때문에 어디서 먼저 잡았는가 그 캐치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숫자는 보지도 말고 숫자를 맞춰서 주니까. 2종 근생에 더 봐요. 더 뭡니까? 단란주죠. 면적 얼마? 150 미만. 한 장 넘깁니다. 한 장 넘기면은 16. 위락시설에 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단란주죠. 150 이상이 아니잖아요. 2종이 아닌 거. 이런 식으로. 그러면 단란주점 어디서 나온다? 2종에서. 나오면 뒤에 숫자가 150 미만 붙어서 나옵니다.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숫자를 잡으려고 하지 말고 어디에 있었는가. 그래서 줄 끊는 부분 거기를 잘 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디에다 줄 끊었는가. 양쪽이 있는데 먼저 줄 끊은 쪽에서 문제가 나온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반복해야 돼요. 반복. 그러니까 숫자는 또 얘기하면 숫자는 주택만 숫자가 문제고 나머지는 숫자 보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걸 보고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의원 그럼 뭐였어요? 의원은 일종 근생이고 병원은 뭐였어요? 의료시설. 은근히 그런 게 나와요. 병원. 간판이 뒤에 무슨 병원 그러면 의료시설. 무슨 의원 그러면 일종 근생. 한방병원 의료입니다. 한의원 일종 근생. 치과병원 의료. 병원이니까 치과병원 의료. 치과의원 일종. 동물병원. 네, 그 판단해야 돼요. 동물병원이 글씨는 병원인데 걔가 병원일까? 그래서 동물병원은 2종. 그런 걸 따로 빼주는 거예요. 동물병원이 2종의 차 있잖아요. 차. 2종의 차. 291페이지 맨 위에 2종의 차 있잖아요. 있습니까? 장의사 동물병원. 줄 꺼놓을 때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공부는 그런 식으로 할 거예요. 통째로 암기하는 게 아니에요. 숫자 암기하는 게 아니고 숫자는 주택만 암기하고 나중에 줄 끊는 그런 부분만 해야 되고 그거를 자꾸 안 읽게 되면 그거를 자꾸 안 읽어보면 무슨 현상 나옵니까 하면 저기 부산 가면 부산에는 누가 있냐 부산에는 별빛 사기 이춘영이 있습니다. 이춘영이 여기는 사기입니다. 사기 부산인데 중계받다가 쌤이 있잖아. 왜? 오늘 손님이 왔는데 그래 왔는데 옷가게 한다고 가게 300평을 찾아야 되는데 옷가게 300평은 도대체 뭐야? 이러고 물어본 거예요. 28가지 중에 어디에 있는 줄 알아야 거기에 맞는 건물을 찾아야 된다니까요. 옷가게 300평은 뭡니까? 그러면 옷가게에서 뭐예요? 판매하지. 과연 그럼 얘가 판매로 갈까? 아니면 옷 하나를 파니까 소매하니까 소매. 얘가 소매로 갈까? 판매에 가 있는가 소매로 가겠는가 그걸 빨리 찾아내야 돼. 300평이면 간단하게 1000제곱미터 미만 됩니다. 미만. 1000 미만이 뭡니까? 일종 근생의 소매점이고 얘가 1000을 넘어갔다 그러면 일종에서 제외 1000 넘어가면 뭐가 돼요? 판매가 되는 거고 얘가 판매로 가버리면 웬만한 지역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일종 근생이 되면 웬만한 데는 다 들어갈 수가 있다 이런 얘기요. 그러면 옷가게 300평을 갖다 찾아달래는데 도대체 옷가게 300평이 뭔 줄 알고 찾느냐? 그만큼 안 읽어봤다 이런 얘기요. 자꾸 반복해서 읽어줘야 돼. 자꾸 반복해서 읽어야 되니까 이거 모르게 되면 나중에 절대 중개 못합니다. 절대 중개 뭐요? 우리 대구 가게 되면 대구에서 누가 수업 듣고 있냐 그러면 대구 구기에 김선미가 수업 듣고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2참 합니다. 2참 한데 2참 하다 보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마음은 급한 거예요. 올해 동차해서 실무 나갔어야 되는데 1차는 됐는데 2차가 안 된 거예요. 마음이 급해서 야라 나는 하면서 뭐도 같이 한다. 실무도 같이 한다. 이번에 취업을 했어요. 취업했으니까 선미씨 잘 들으세요. 1년 동안 실무하면서 경험 쌓는 거죠. 경험 쌓는 때 반드시 뭐 해야 되냐? 시간 날 때마다 건축물 용도 분류 28가지 모르게 되면 나중에 실무 경력이 있어봤자 의미가 없어요. 찾아낼 줄 몰라요. 자꾸
자꾸 누구한테 물어야 돼요. 그러니까는 선배씨 숙제 어쩐다고요? 28가지 실무하니까 이 친구는 실무하니까 이 28가지 3번 이상 읽어보고 3번 이상 읽고 다음 주에 제가 톡으로 전화합니다. 이거 뭐야라고. 톡으로 전화해야죠. 공부했는가 안 했는가 보게. 시간 날 때마다 계속 읽어야 돼요. 계속. 그렇지 않으면 중계가 안 돼. 이거. 그래서 28가지 있는데 일단은 그 줄 꺼진 거 의지로 시험에 나온다 했고요. 그리고 넘겨보면 296페이지 가면 3번 건축물의 시설군 이게 이제 암기가 돼야 돼요. 시설군. 자, 지금부터 이제 용도 변경입니다. 용도 변경. 쉽게 말해서 업종 변경입니다. 업종 변경. 용도 변경인데 건축물의 용도는 1호부터 해가지고 28호까지 있는데 이거를 이제 이 28가지를 9개 시설군으로 분류해요. 9개 시설군으로 분류해가지고 여기서 허가받고 하냐, 신고하고 하냐, 그냥 하냐 이걸 찾아야 돼요. 그럼 이것은 이 순서가 올라가요, 내려가요 이게 시험 문제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첫 글자 따서 암기해야 됩니다. 자, 산, 전, 문, 영, 교, 근, 주, 기. 자산 전문 영교 근주기. 자산 전문 영교 근주기. 기는 기타입니다. 기타. 자가 뭡니까? 자동차 관련. 산은 뭐고요? 산업시설군. 전, 전기 통신시설군. 문, 문화집회시설군. 영, 영업시설군. 교, 교육복지시설군. 근 그러면 근린생활시설군. 주, 주거업무시설군. 기, 그 밖에 기타시설군. 28절 끼워 넣는데 이거를 뒤에 끼워 넣은 거 암기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산 전문 영교 군주기 이거를 암기하죠. 자산 전문 영교 군주기 암기해야 돼요. 자동차 관련 시설은 딸랑 하나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자동차 관련. 더 없어요. 그러니까 암기하는 거 다르요. 산업. 생각나는 것은 공장이에요. 공장. 공장 굴뚝 매연. 그러면 공장 그러면 이미지가 아주 쾌적하고 조용하고 안전하고 깨끗하고 청결하고 맞나요? 그러면 시끄럽고 무섭고 지저분하고 위험하고 그거하고 비슷한 거는 전부 다 뭐래요? 공장도 있고 운수도 있고 창고도 있고 위험물도 있고 또 뭐도 있고 묘지 관련도 있고 그리고 장례식장도 있고 그리고 분뇨 쓰레기 명칭을 살짝 바꿨어요. 뭐라고? 분뇨 쓰레기 그 말이 좋아요. 자원순환 관련 시설이 좋아요. 자원순환. 그래서 원래 분뇨 쓰레기 갖다가 자원순환 관련 시설 이러고 바꿔놨어요. 여기서는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게 이겁니다. 장례식장에다 여러분은 신경 써야 돼요. 장례식장. 전기통신에는 발전이 있고 뭐가 있어요? 통신이 있습니다. 발전, 통신. 문화집회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거. 문화집회. 문화집회 있고 또 관광휴게 있겠고 또 모이는 거 정규가 있겠고 또 뭐가 있어요? 위락이 있으니까 얘는 신경 써요. 얘가 또 영업 가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영업은 장사합시다. 장사합시다. 판매가 있고 그리고 운동이 있고 그리고 숙박이 있고 그리고 2종의 다중생활시설입니다. 3개 다 잡아야 돼요. 운동, 숙박, 2종의 다중. 교육복지는 교육에는 뭐가 있을까요? 교육연구. 교육에 수련이 있겠네. 복지에 노유자, 복지에 의료. 암기 안 해도 압니다. 근생에는 1종 근생하고 2종 근생이 있는데 2종에서 뭐는 빼고 다중생활시설은 빼고. 주거 업무니까 주거 그러면 단독주택이 주거고 공동주택도 주거고 업무고 교정군사 있죠. 교정군사가 여기 있네 잡아놓고 교정 및 군사. 기타는 뭐밖에 없어요? 동물 및 식물인데 얘는 암기 좀 해놓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암기하면 문제품에 하등의 지장이 없어요. 나머지 내용 몇 번 해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중생활시설이 원래는 고시원인데 고시원이 뭐 하는 데입니까? 뭐 하는데 고시원이? 공부하는 데죠. 혹시 고시원 들어가서 공부해 본 적 있나요? 고시원 들어가면 밥 줘요, 안 줘요? 밥 줍니다, 고시원. 네, 밥 있어요. 김치 줘요, 안 줘요? 네, 김치 줍니다. 국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이것은.
밥 차려주고 그런 개념이 아니야. 밥 해가지고 밥솥에다 많이 해가지고 둬요. 김치는 김치 안 담아줘요. 냉장고에다 왕창 이렇던가 김치 냉장고에 넣어놓고 먹고 싶으면 와서 꺼내 먹으라고. 밥하고 김치는 줘요. 밥하고 김치. 다른 건 안 줘요. 그럼 자기가 필요하면 국 갖다 먹으면 돼요. 사오든가 끓여오든가. 그럼 우리는 밥하고 김치만 평생 먹으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있죠. 이게 문제. 살 수 있습니까? 있어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시원이 보통 몇 평 합니까? 보통 2평짜리가 많은데 딱 가게 되면 공간은 딱 이 정도. 책상 딱 있고 누우면 딱 잘 수 있는 그 정도 구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밥은 저기 밖에 나가면 중심지 있으니까 거기다 밥통 넣고 냉장고 넣고 세탁기 넣고 거기서 의식주가 되는 거 거기에서 하다 보니까는 2평에서 원래는 공부한다고 만들어놨는데 이러다 보니까 일반 원룸 잡는 것보다 고시원이 싸요. 고시원이 비용이 훨씬 싸요. 훨씬 싸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하는 애들이 가다가 이제 뭔가 바뀌기 시작해서 지금 누가요? 그러면 거기는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거기서 숙박을 해요. 숙박. 산다고 못 산다고요? 산다니까. 밥 준다니까. 김치 준다니까. 평생 먹어도 산다니까. 물이야 떠먹으면 되는 거고. 이러다 보니까 고시원 개념이 공부 개념이 뭐를 바뀌었다고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어쩐다고요? 생활하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뭐하는? 생활하는. 그래서 명칭을 뭘 바꿨다고? 다중생활시설. 다중생활. 그러니까 얘는 고시원은 앞으로 이제 공부 개념이 아닙니다. 숙박의 개념입니다. 숙박의 개념. 그래서 고시원이 여기서 고시원을 빼가지고 숙박 이 옆에다 버려놓은 거예요. 앞으로 고시원은 그런 개념이 됐어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자 자산 전문 연교 근주기 암기가 됩니다. 자산 전문 연교 근주기 암기 딱 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게 밑에서 위로 올라갈 거냐 위에서 밑으로 내려갈 거냐 이랍니다. 올라가냐 내려가냐. 밑에 게 위로 올라간다 그러면 용도 변경할 때 허가를 받아야 돼요. 내려가면 뭐 해야 돼요? 신고해야 돼요. 신고. 자 이거는 누구한테 해야 돼 그러면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우리는 시군구가 없다니까. 시군구가. 그게 어디 있어요? 시군구 없는 게 특별자치시. 기초가 없다니까. 기초가. 또 없는 데가 어디예요? 특별자치도. 그러니까 얘들 써줘야지. 특자시, 특자도 시군구역에 올라갈 때는 용도 변경 허가받고 바꾸라는 얘기요. 위에 게 밑으로 내려갈 때는 용도 변경 신고하고 바꾸라. 그러면 나는 그냥 옆에서 왔다 갔다 해야지. 이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옆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네 하고 싶으면 해라. 하고 싶으면 허용. 그러면 나중에 무슨 문제 생기냐 그러면 특자시, 특자도, 시군구청장은 우리나라에 건축물이 하나 탄생되면 건축물이 탄생이 된다 그러면 뭐를 만드냐 그러면 건축물 대장을 만들어 가지고 건축물 대장이다. 건축물과 대지에 관한 모든 현황을 기재를 해야 돼. 기재를 갖다. 건축물과 대지에 대한 현황을 기재한다. 건축물 대장이 이게 똑바로 정리가 안 돼 있으면 나중에 건축에 대한 정책 수립할 때 자료를 못 쓰는 거예요. 이게 건축에 대한 정책을 수립할 때 얘가 건축물 대장이 기초 자료니까 기초 자료 정리가 제대로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건축물의 이 건축물, 이 건축물 때 건축물. 이 건축물 소유자가 누굽니까? 갑이다. 누구한테 팔았다? 을한테. 그럼 뭐가 바뀌었어요? 건축주가 바뀌었죠. 그러면 소유주 명의가 누구한테 가야 돼요? 갑에서 을로. 을로 가야 세금을 갑한테 보내야 돼요? 을한테 보내야 돼요? 을한테. 그럼 명의 변경이 제대로 돼 있냐? 지금 이런 얘기요. 1층을 뭐로 쓰고 2층을 뭐로 쓰고 3층을 뭐로 쓰고 1층을 뭐로 쓰고 1층 옷가게 쓰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2층은 뭐 하고 있는데 학원 하고 있는데 이걸 바꿔본다는 얘기요. 옷가게를 뭘 바꿨다? 식당으로. 학원을 뭘 바꿨다? 당구장으로. 그러면 건축물 대장에 정리해야 된다는 얘기요. 그러면은 밑에 있는 게 위로 올라가면 봐요. 자 밑에 있는 게 교정군사가 뭐로 갔다? 의료로 갔다. 의료로. 허가입니까? 신고입니까? 허가. 올라가니까 허가. 누가 허가해야 돼요? 특자시, 특자도, 시군구. 허가해줬으면 얘들은 용도가 바뀌었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러면 대장 정리 스스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니까 있죠. 해야지. 지가 정리해야 되니까. 위락이 숙박으로 갔다 그러면 허가입니까? 신고입니까? 신고. 누구한테 신고요? 얘한테. 그러면 용도가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죠. 대장 정리 해야 되나죠? 해야죠. 자기가 알면 스스로 해야죠. 스스로. 근데 옆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옆으로.
단독주택이 공동주택이 됐다. 단독 어디 있네? 여기 있네. 공동 여기 있네. 이렇게 가게 되면 어쩐다니까? 허용. 하든가 말든가 네 마음대로. 그러면 해버리면 얘들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모른다 그러면 대장 정리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그러면 어쩔 거예요? 그래서 옆으로 간다 그 말하면 안 되고 동일시설군 안에서 변경. 동일시설군 그게 옆으로 가는 거예요. 동일시설군 안에서 변경할 때는 특자시 특자도 시군구에게 자 이 사람한테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건축물 대장에 뭐가 바뀌었다? 기재사항이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변경을 좀 해라라고 알려는 주세요. 그래야 얘들이 대장 정리를 제대로 해낼 수가 있다 이런 뜻이요. 그래서 그 위에 297페이지 맨 위에 보면 용도변경 허가 신고 1번 용도변경 허가 2번 용도변경 신고 지금 설명한 겁니다. 올라가면 뭐라고? 허가 내려가면 신고 그 밑에 5번이 그겁니다. 건축물 시설군 중에서 같은 시설군 안에서 변경 그게 좌우입니다. 좌우 같은 시설군 안에서 변경은 특자재 특자도 시군구역에 뭐 할 것? 건축물 대장 기재사항 변경 신청을 할 것 그러고 잡아놔야 돼요. 6번 규정 준용 이거는 지금 할 때가 아니고 그럼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뭡니까? 자산 전문 영교 군족이 우리는 이게 필요해요. 11월 12월 달은 건축물 종류는 28가지가 있는데 9개 시설을 묶였다. 그게 뭡니까? 자산 전문 영교 군족기 자산 전문 영교 군주기에다 28개 못 넣어도 괜찮으니까 자산 전문 영교 군주기 이거는 나중에 암기해야 될 내용이니까 이런 거는 차라리 몇 번 써보는 게 좋아요. 자산 전문 영교 군주기. 자, 그 다음 이제 넘어가면 3번 이제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입니다. 대지와 도로. 이 부분은 잠시 더 쉬고 가죠.